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을 직접 강좌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중계로 시민대학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민대학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상생, 건강, 인문학, 미래사회,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의 계획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서귀포시 평생교육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 탐나라공화국 강우현 대표님을 모시고 지역 상생을 주제로 한 2020년 서귀포 시민대학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망치질로 제주살이 상상망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불만. 네. 조금 화면이 좀 잘 보이게. 네. 아무튼 상상으로 상상을 만드는 지금은 상상시대. 상상시대입니다. 네. 무엇이든 상상.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상시대가 지금. 상상시대. 상상도 마스크를 씁니다. 상상시대지만 한가롭게 상상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거리를 또 두고 앉아야 되고, 아무튼 상상에는 정답이 없다. 상상에는 정답이 없다. 창조에도 정답이 없다. 없어요. 없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코로나 때문일까? 이것도 그런데 하기 싫은 일에는 이유가 많고 하고 수 없는 일에는 핑계가 많아. 어쨌든 코로나, 모든 것은 코로나, 안 되면 코로나, 하기 싫어도 코로나.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 막막한 두려움과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주제 파악. 주제를 몰라. 죄를 모르니까 물을 게 없죠. 요즘 아직도 혁신 얘기 많이 합니다. 혁신 될까요? 혁신. 일신 또 일신. 어려서부터 들어봤죠. 네. 날마다 바꾸면 혁신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 몰아서 야단치면 달려든단 말이죠. 매일매일 바꾼다. 조금씩 바꾸면 굳이 혁신해서 몰아서 할 필요 없다. 지금도 혁신 시대입니다. 혁신 시대. 그렇지만 혁신은 참 어려워요. 혁신이 어렵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각사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만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이따가 음성 소리 나오는 건 조금 키워주세요. 네, 불은 괜찮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난다. 가래약만도 못한 게 혁신이에요. 가래약만도 소리가 많거든. 혁신해야 한다 하다 보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잡티가 많이 들어가 있어. 왜 혁신하는가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다. 바꾸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혁신을 말하는지 아세요? 혁신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혁신할 수 없는 사람이 혁신하자고 해요. 그럼 누가 혁신하고 있나? 혁신이라고 하는 거 말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얘기 많지요? 창조 말이 많습니다. 누가 창조를 말하는가? 창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창조를 말해요. 그러면 누가 창조하나? 역시 말할 시간도 없는 사람. 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혁신도 마찬가지. 창조란 뭐냐? 창조란 하늘의 몫이요. 하늘이 내린 것이 창조입니다. 그걸 인간이 하려니까 되겠습니까? 만들면서 바꾼다. 우선 만들어 보아라. 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조를 하고 만들고 하다 보면 질려. 바꿔야지. 만들다 보니 바꿔야지. 조하고 창하는 거예요. 조창 하다 보면 그 속에 창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창 속에 창조가 숨어 있다. 학습도 마찬가지.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익히면서 배워야지. 배우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하면서 평생 배우기만 한다고. 평생 배우기만 하다 언제 써먹어요? 학과 습을 따로 떼놓고 먼저 익혀보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배우고 하다가 배우고 하다가 배우고 습하고 그러다가 또 배우고 습학 하다 보니까 하면서 만들고 배우면서 하고 바로 그렇게 돼서 진보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마케팅 전략을 짠다. 홍보 전략 짠다. 경영 전략 짠다. 전략이 짜지겠습니까? 전략. 회의는 줄이고 나가 싸우란 말이지. 현장을 멀리하고 나서 앉아서 뭘 하고 써. 안 되는 것만 하고 분석하면 안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대기가 훨씬 수월해. 안 되는 논리가 되는 논리를 이깁니다. 항상은. 아시죠? 되는 논리가 안 되는 논리를 이긴다. 괜히 전략 짜지 말란 말이지. 법 때문에 못한다고? 법과 제도 규범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죠. 법이 사람 죽이려는 법은 없어요. 안 되는 법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법이 많다. 그렇다면 안자를 덮어버리는 거요. 뭐가 남아? 되는 법만 남잖아요. 되는 법만 남는다. 자, 되는 법엔 적어도 4가지가 있어. 동서남북 4가지가 있다. 이것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법에 없는 것이 더 많거든요. 법에 있는 것, 법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규제하지 못하는 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도 1km를 가는데 몇 발자국에 걸어라. 이런 법도 없고, 가다가 뒤돌아오다 다시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법도 없고, 좌우 살피지 말라는 법도 없단 말이지. 법에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법 타령하고 하거나 제도라든지 규범 가지고서 그거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이도. 네. 이 시험 또는 이 문제, 이런 일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난이도가 높다는 말이 어딨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습니까?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높다는 것이 난이도가 아니라 일단은 쉬운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일부터 풀면 어려운 일은 자동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유는 없다. 이유 되지 마라. 핑계도 없다. 앞에서 말했지요. 일하기 싫은 자가 이유가 많고 일 못하는 자가 핑계가 많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한다. 할 거냐 말 거냐. 회사도 마찬가지. 살 거냐 죽을 거냐. 죽으면 안 되잖아. 살려야지. 할 건지 말 건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자, 생존이냐 존재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냐.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일단 살아있어야지 그 다음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생존해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존해야 존재한다. 생존해야 존재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는 길만 생각하고 되는 쪽에다 승부를 걸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지. 살고 싶으면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죽고 싶으면 사는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죽을 생각을 할 필요 없거든. 사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 길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사는 길 생각하고 되는 쪽에 승부를 건다. 이런 각오로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그런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선생님한테 배웠단 말이죠. 시험 문제를 받으면 먼저 쉬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 그리고 정 어려운 문제는 연필을 굴리라고 했단 말이지. 연필 굴려라. 운칠기삼. 그 말 다 알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상해야겠네. 쉬운 것부터 해야겠네. 당연하지. 쉬운 상상부터 해야겠지. 쉬운 상상. 쉬운 게 있나? 일상에서 찾는 거요.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그저 그런 것부터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동그라미만 달아볼까? 동그라미만 붙이면 그저가 긍정이 되는 거예요. 되는 쪽만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야. 안 되는 쪽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유가 나온다고 했죠. 그저 그런 것들을 긍정 끄떡 하면 되지. 자, 상상하는 법. 자, 상상은 어떤 것을 상상하는가? 불가능한 걸 상상해야지. 되는 상상하면, 자, 바둑을 두면 자기가 이기는 거, 바둑 상대방하고 두는 상상을 하면 내가 이기는 것만 나와요.
당구를 치는 사람들도 그래. 게임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이기는 쪽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상을 해야지 새로워지는 것이다. 구상은 어떻게 하나? 불가능한 것을 안 입을 자 불가능함을 지우면 돼. 지우면 된다. 계획은 어떻게 짜느냐? 남들이 알만한 그런 평범한 계획? 그건 계획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청중들 다 조사하고 공청회하고 딱 해서 정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무도 감동 안 하는 일들 많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갈밭엔 자갈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계획을 짠다면 몰상식하게 짠다. 몰상식 참 무식해 보이지요? 우선 불가능이라는 것. 불가능. 여기서 아니 불자를 지우면 남는 것은 가능밖에 없어요. 지울 수 없다면 덮기라도 해야. 덮어도 남는 것은 가능밖에 없다. 임퍼서블 어떻게 배웠나요? 임퍼서블 이건 아주 어려운 것이 안 되는 것이요. 임퍼서블 아직 머리는 뒀다 뭐 합니까? 잘라 먹어라. 임퍼서블 내가 하면 되지 않나? 잘라 먹을 것도 있는 거요. 정 먹어야 된다면 정육점에 가면은 돼지 잡았으면 돼지 통돼지 주나요? 잘라서 부위별로 주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이런 거 글자 하나 못 자르고 살면서도 또 딴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 안 되는 거 많지, 못 되는 거 많지, 못하는 것도 많지요. 일단 보기 싫은 글자 지워요. 안 짜 빼든지 지우든지 못 짜 지우면 남는 게 뭐요? 되는 것만 남잖아. 그리고 그걸 몰상식하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몰상식한 게 뭐냐? 몰상식한 거. 상식을 넘는 게 몰상식한 거지 별게 아니에요. 몰상식하면 아주 무식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아니라고.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몰상식. 몰이해. 이해 못하는 게 몰이해. 그럼 상식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을 잘못 넘으면 몰상식하다고. 첫째, 욕먹는다. 맞지? 둘째,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한다. 몰상식한 거. 셋째, 위험하다. 이래서 안 해요. 이래서 안 하니까 이런 어떤 그 몰상식한 자유로운 상상에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 없는 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몰상식. 그런데 욕먹고 실패하고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상상을 한다면 아직 어렵지 않다는 거야. 덜 어려운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더 있어 봐야지. 더 어려움을 겪어보면 몰상식하게라도 한다. 그 몰상식한 것이 뭐냐? 일상에서 찾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상에 있는 거, 없는 것들, 없을 무자, 있을 유자. 끝말얘기 이야기하게 하듯이 상상놀이 한번 해볼까요? 없는 것과 있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와 유, 유와 무. 이 정도 글자는 다 알잖아요. 그래?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던 거는 생겨난다. 참 좋은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라질 것이요. 없던 거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생겨날 것이요. 있는 거는 사라지고 없는 것은 생겨난다. 이게 긍정입니다. 그저 그런 글자 가지고. 자, 무와 유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무와 유를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뭐가 나오나? 연결 코드가 바로 길이죠. 길. 길이 뭘까요? 끝말 이야기 하듯이 길은 길도자, 돈은 뭐냐? 돈을 알고 덕으로 살아라. 도덕경. 도덕경은 누가 썼나? 노자. 노자는 어디 사람이냐? 중국 하남성 사람이래네. 하남성으로 날아가. 비행기 타고. 한국의 제주도와 중국의 하남성은 위도가 똑같아서 비행기 타고 똑바로 가면 돼. 꼬부라질 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남성이 나옵니다. 노자 연구원장을 찾아갑니다. 나 노자 좀 빌려주실래요? 에? 노자를 빌려달라고? 노자 돈도 아니고. 당신 노자를 얼마나 아는데 그러시오? 네, 나는 노자를 모릅니다. 노자도 나를 모를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정말 몰상식하네. 하지만 나는 없을 무자, 있을 유자, 길도자 이 세 글자를 써먹고 있는 사람이요. 어이 그래? 그거 참 대단하구만. 다른 사람들은 도덕경을 5,000자를 달달 외우면서 한 자도 못 써먹는데 알지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세 글자를 써먹고 있어? 아, 당신 참 대단하구만. 우리 형제합시다.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억설무 이슬류 길도자. 무와 유를 이어서 길을 내니까 도덕경에 닿더라. 그러다 보니 노자 예술관이 제주도에 생겼습니다. 노자 예술관. 도덕경을 느끼는 정신문화의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생각 안 했었단 말이죠. 억술무와 이슬류 여기서. 노자는 도서관 사설을 했단 말이죠. 노자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도서관 관장. 아, 그럼 우리 도서관 만들어야겠네. 도서관을 만듭니다.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간판만 해. 무책 도서관. 이 책을 어떻게 채우나? 헌책에 답이 있다. 버리는 책들 한번 찾아볼까? 해마다 수천만 권이 사라집니다. 보내주는 책들 우리한테 보내줄래요? 우리한테 보내줄래요? 네, 헌책을 보관하는 지식창고 내가 보관해줄게. 6개월 만에 30만 권의 헌책이 모였습니다. 그럼 뭐가 돼? 저절로 역발상 도서관. 책 없는 데서 도서관이 생깁니다. 책 30만 권 살려고 생각해봐. 책 속에서 길을 묻고 책 밖에서 길을 낸다. 그래서 헌책으로 축제합시다. 과일 축제, 도서관에서 공연도 하고 책도 보고. 좋은 도서관 만들어야지. 즐거운 도서관을 만들자. 아무것도 아닌 것, 있으면 없으면서 나오는 것, 책이 없는 도서관. 도서관에 책이 없이 놔두니까 없는 데다 책을 넣으니까 책이 있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데서 책이 들어오는 것이지. 실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엔 스스로 문제를 내는 시대야. 이걸 디자인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디자인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풀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내보니까 내가 낸 문제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생각하니까 내가 낸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아닌 것이 많다는 얘기. 그러면 문제를 내봅니다. 노자는 뭐 하던 사람이지? 도서관 사서였다고? 그럼 도서관 만들지 뭐. 책이 없어요? 헌책을 모으지 뭐. 근데 책이 너무 많이 모이네? 아, 그럼 도서관을 2개 만들지 뭐.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서관에 책만 보나 얼마나 졸리겠어? 아니야.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책을 배경으로 하여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네. 지금 융복합 문화의 다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을 갖다가 다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하면 분류해야지 관리해야지 어려워요. 앞으로 도서관 사서 직업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렇다면 30만 권 앞으로도 계속 버리는 사람들이 책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럼 50만 권이 되고 또 100만 권이 될지도 몰라요. 그 책은 어떻게 진열할 건가요? 진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놔요. 책 50만 권, 100만 권을 쌓아놓고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책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책 없는 세상이 되면 이것이 책인가요? 팔만대장경 우리가 지금 보면서 보물처럼 다루듯이 50년, 100년만 지나면 책 없는 세상이 오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제주에 보물이 남게 되는 겁니다. 보물 창고가 돼, 도서관이. 무와 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발자국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여기서만 풀면 돼. 할 일이 지금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생기겠지. 할 일이 너무 바빠. 한가할 날이 오겠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무와 유. 자, 제가 남이섬 사장을 2001년부터 했습니다. 한 10여 년 했죠. 그러다가 처음에 사장을 맡았을 때 27만 명. 그리고 2013년에 330만이 넘었습니다. 10배 이상 되니까 먹고 살게 되면 또 근질근질하죠. 마침 딱 제주로 왔습니다. 그게 2014년 2월 21일. 제주가 삼다도인 줄 알고 왔죠. 삼다도인 줄 알고 왔더니 이상해. 어디냐? 한림의 금악 땅입니다. 저 그런 땅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땅을 보니 비는 많이 오는데 물은 없고 돌은 많은데 흙은 적고 찔레는 많은데 나무가 없어. 그럼 산무도 아니야? 산무도 여기도 무가 있구나. 무 없을 무자 좋다. 없을 무자를 살려라. 없을 무자로 무원칙
원칙을 세웁니다. 원칙은 없다. 무원칙, 무원칙에다가 3으로 쪼개 3원칙이 나와요. 개발 원칙을 세웁니다. 개발 원칙 어떻게 세우는가? 정부 지원 받지 마라. 간섭 들어온다. 둘째, 외부 투자 받지 마라.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와 티격태격 다투다 보면 누가 이겨? 더 나쁜 놈이 이겨요. 셋째, 은행 융자 받지 마라. 은행 융자를 받으면 누구 땅? 은행 땅이 되는 거 아닌가? 자율성과 자립성,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정말 새롭고 창의적이게 하고 싶으면은 정부 지원 받지 말고, 투자도 받지 말고, 융자도 받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 역시 또 생각합니다.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생겨난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 물 한 방울도 없다. 나무 한 그릇도 없다. 있는 건 뭐야? 돌이 많다. 흙은 적다. 바람도 많다. 돈이 있나? 나무가 있나? 뭐 사람이 있나? 없다고? 없을 무, 있을 유. 무하고 유만 해.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써놨어. 없으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라진다. 맞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겨나겠지. 황량한 돌산에 골바람에 견딜 수 있는 건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먼저 묻는 일이야. 돌은 많고 돈은 없고 비는 많고 물은 없고 할래 말래. 난 한다 말이야. 일단 해볼게. 그래서 2014년 2월 21일 첫 삽을 뜨기 하루 전날 우리는 돌무더기를 쌌어. 돌밖에 없어요. 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 고사 지내려고 그래. 천년을 이어갈 상상의 터전에 신단을 짓고 하늘 땅의 용서를 구해 땅을 팠다. 죄송합니다. 땅을 팠어요. 파도 돼요? 하늘에도 물어봐야지. 땅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막걸리 딱 뿌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나서 팠게. 아파도 조금 참으세요. 돌밭을 읽으며 나무를 심고 돌 틈에는 꽃씨를 뿌리고 빗물을 받아 모으기로 했다. 이거 단순한 말이죠. 자, 돌밭을 일구며 나무를 심고 돌밭에다 나무를 어떻게 심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돌에 나무가 안 들어가지. 나무는 굵어요. 나무가 돌보다 커. 뿌리는 가늘어요. 실뿌리. 실뿌리만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돌과 돌 사이로. 그래서 돌 틈에 심어 놓으니까 이 실뿌리가 들어가더라. 들어갈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뿌리는 작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해요. 꽃씨를 뿌린다. 돈도 없었다면서 꽃이 어떻게 뿌려? 자, 이때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요. 그냥 꽃이 10,000원어치만 사오세요. 그래? 사와. 근데 좀 있는 분들도 있어. 돈 있는 사람이 꽃이 10,000원 사오면 빠꾸 시켜. 채통이 있지. 이게 뭐요? 다시 갖고 와. 그러니까 박스로 갖고 와요. 뿌려. 막 뿌려. 어디다 뿌리냐? 그냥 뿌리면 지가 바람 불고 날라서 비 오면은 돌톱으로 들어가지. 거기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빗물을 받아 모으기로 했다. 왜 빗물을 모으느냐? 물이 없냐? 없지.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자, 옆에 정수장이 있어요. 저물을 좀 달라. 그럼 행정기관에다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저물은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바로 못 줍니다. 사업장에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마을이 1.5km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거기서부터 파가세요. 파오는데 15억이 들어가요. 내가 평생 물을 먹어도 1억도 못 먹는데 술값까지 해도 1억이 안 되는데 나는 15억 미쳤어? 1.5km 이내에 사유지들이 많아요. 22명의 지주가 있어. 동의서까지 받아오세요 그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주도 물 안 먹어. 하늘하고 직거래 할 때. 하늘에 직거래 딱 하면서 비가 오지. 제주 땅은 비만 오면 쏙쏙쏙쏙 다 스며들어요. 하늘하고 직거래 한다. 뭐 스며들지 못하게 밑에 바닥에 비닐을 깔아요.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어. 그게 연못이라고 해. 연못을 우리는 하늘을 담는 그릇이다. 천연 연못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연못을 봐서 모으다 보니까 연못이 80개가 된 거예요. 80개쯤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물을 줬죠. 얼마가 들었냐?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물도 해결되고 하늘물 해결됐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이건 빗물이 아니야. 이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하고 해서 먹게 합시다. 연구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다시 깨끗하게 받자. 그래서 이 물은 빗물이 아니라 하늘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늘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 나왔어요. 요 한 줄 가지고 이렇게 온갖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주저리. 빗물을 받아 모으기로 했는데, 깨끗하게 받으려니까 옥상에 있는 물을 받아서 지하에다 정수를 시켰어요. 정수를 할 수 있게끔 지하에다 받았어. 지하 탱크를 만드는데 3억 5천이 들어간대. 3억 5천. 근데 이거는 정부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받으면 또 사업계획을 내야 돼. 사업계획 내면 아마도 예산을 부풀리고 해서 한 6억짜리 낼 거예요. 그리고 또 간섭을 받을 거지. 자, 파놓고 나서 물이 안 찼어. 그 보고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하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그 돈 받지 말자. 그냥 하자. 그래서 이 빗물을 땅에다가 지금 1000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주에 물 부족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올 것이다. 그때 대비해서 이 물을 쓴다. 빗물이 고여 연못을 이루고 물고기가 연꽃 사이에서 새를 희롱하기 시작한다. 물고기는 어디서 났지? 연꽃은 어떻게 심었지? 아니 돈도 없다면서 연꽃 살 돈도 없고 물고기 살 돈도 없을까? 있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언제 쓰는 거냐? 머리가 안 돌아가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마지막에 돈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물고기는 스님이 와서 있다. 여기 고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연꽃은 또 저기 창원시청에 공무원이 왔어요. 워크숍을 왔다가 여기 우리 주남 저수지에 연꽃이 많은데 여기도 연꽃 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 아, 당신 참 말 잘했다. 그럼 당신이 갖다 심어. 그래서 물고기는 스님이 방생하고 연꽃은 거기서 시청에서 보내온 걸 갖다가 심었지. 누구든지 새로운 걸 보거나 뭘 보면 간섭하고 싶어져.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이거 어때요? 그래. 다 좋아요. 다 받아들여. 그래는. 토론하지 마라. 아이디어와 토론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대단하십니다. 그럼 또 보내봐요. 보내오기 전까지는 전화 안 받아. 전화 씹어야 돼. 왜냐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우리 싫어하거든. 약속 지켜야 돼. 그래 안 그래? 물고기 있으니까 저 황새가 날아들고 막 날아들어요. 청동오리 날아들고. 얘들끼리 지들끼리 놀아. 황새가 막 물속에 들어가 잡아먹고 막 그래요. 잡아먹으면 어떡해. 어차피 그냥 들어온 거니까 너도 먹고. 그럼 사람들은 아, 새도 생겼구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연못이 생기고 물고기가 놀고 연꽃이 피면서 새가 오기 날아오기 시작을 해. 죽은 나무는 거름이 되고 산 나무는 자라면서 새가 둥지를 틀고 그늘이 드리워진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무 심으면 잘 사나요, 돌밭에? 아니, 죽지. 그럼 어떡하나요? 죽은 나무 거름하고 산나무는 키운다. 그런데 산나무가 죽은 나무보다 많으니까 숲이 된 거예요. 또 심으면 되잖아. 또 심어. 산나무는 생명이요. 죽은 나무도 생명을 줘야겠다. 요걸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돼? 좋은 기념품이라든지 공예품이 나오겠지. 그럼 달라고 그러겠지. 사람들 재료도 주술 거니까. 안 줘. 그럼 팔라고 그래.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돼? 값이 올라가. 물에 비치는 산과 하늘이 아름다운 풍광이 되면 누가 기뻐할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들뜬다. 산이 아름답고 풍경이 좋고 자연이 좋다. 제주 좋다 그래.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고 좋아. 자,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산이 있다. 물이 있다. 그러면 산수가 돼. 산수가 되면 이미 조경 차원이 아니라 문화로 넘어가요. 산수화. 산수화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관광이 돼. 볼 수가 있어. 원래의 황무지는 숲이 되어 사라지고 사라졌어. 있는 것은 사라지고 황무지가 사라지고 숲이 생겨났단 말이지. 고울바람 찬 기운은 따스한 공기로 다가온다. 아, 난 이 황량한 벌판에서 바람 불 때 너무 짜증스럽지. 춥고 힘들죠. 그런데 아, 숲이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이 그늘에서. 이 그늘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거든. 자, 여기는 인공자연. 남이섬도 인공자연. 다 인공자연이에요.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인공자연이 아니라 인공야생으로 가야겠다.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한 장에 생명을 의존해요. 이제는 마스크 딱 풀고서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야생.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야생.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거나 시작한 무모한 도전에 돌이 녹아 현무암 구멍마저 메꿔진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거나 시작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창조의 지름길.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백제에서 시작하잖아. 그림 백제에다 그리지 남의 그림에다 그리나? 황무지라고 보고 거칠 황무지라고 보니까 황무지지. 황무지를 백지라고 본다면 도화지라고 본다면 도화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냥 A4용지 백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냐? 프린터에 쓰는 거지. 그거밖에 안 되잖아. 무모한 도전에 돌이 녹아 현무암이 구멍이 맞아 메꿔진다. 돌이 왜 녹아요? 미쳤어. 돌이 어떻게 녹아? 녹이는 거예요. 녹여.
돌이 얼마에 녹나? 가마에다 넣어봐요. 조금 넣어봐. 800도, 900도 안 녹아. 뜨뜻하다 말아. 이거 가마는 안 되나 보다. 토치 갖다가 또 산소 갖다가 팍 해서 한 1500도, 2000도를 확 쳐질러요. 돌이 흘러내려. 녹는다. 자, 그래. 그럼 가마 온도를 올려라 말이야. 1000도, 1100도, 1200도 넘어가니까 1250도 되니까 돌이 살금살금 녹아서 도자기에 유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통째로 탁 돌덩이를 집어넣어요. 통째로 집어넣으니까 1300도 딱 올리니까 그냥 조청같이 되네. 조청. 쫙쫙. 그러면 구멍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구멍이 메꿔지지. 그때 그걸 하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써놓은 게 구멍 현무하면은 속살을 채우고, 보통 사람은 속살을 어떻게 채우냐, 먼지를 채우느냐, 시멘트를 채우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녹이니까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알긴 뭘 알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있던 거는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 황무지를 매만지고 흙을 고르면서 배웠어. 현장에서 땅보다 배운 거지 뭐 알고 했나요? 책에 안 나오거든 이거. 책에 현무하면 구멍 메꾸라는 거 나와. 미쳤냐 그러지. 왜 그래?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쓸모 있게 만드는 게 창조적 아이디어예요. 쓸데없는 걸 많이 해야 돼. 우리 걸어 다니면서 목적지가 여기 온데 왜 땅을 다 밟아. 그냥 바로 날아가면 되지. 못하죠. 너 밟으면서 동전 떨어진 거 있으면 죽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흔한 것이 귀한 것이나 있던 것이나 없던 것이나 피장파장이더라.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또 만들으니까 좋고 만들거나 생겨나거나 별것도 아닌데 어려워. 그 사람들은 이게 직원들 힘들었겠다 그래. 힘들지. 그러면 뭐 숨 쉬는 건 안 힘들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숨을 쉬다가 멈추는 거, 눈을 떴다가 못 감는 거, 감았다가 못 뜨는 거. 이게 죽음이라고.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데 이거 돌 쌓는데 무슨 뭐 목숨 걸고 쌓겠어? 네. 그 몰상식하다고 하면은 정말 제가 몰상식해 보이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역발상 이렇게 말을 해요. 역발상 그러면 몰상식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역발상이 몰상식보다 더 몰상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들어볼까 말까 한데 역발상이란 무엇인가? 발상을 뒤집는 것 천만의 말씀. 역발상을 할 정도 되면 발동도 거꾸로 걸어야 돼. 역발상에는 역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에는 역발동, 그쯤 되지 않으면 역발장의 역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상을 뒤집었다가 다시 밖으로 한 번 더 뒤집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또 얼마나 더 몰상식한 건데? 몰상식. 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자, 개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콘텐츠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개발보다 또 이거 시설보다 콘텐츠입니다. 그렇지. 그거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것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고 이 나라에서. 그래서 콘텐츠 시대 좋다고. 콘텐츠는 뭘로 만듭니까? 뭘로 만들어? 소재가 있어야지. 소재. 아까 보셨지요? 현무암에 있는 돌에 구멍을 보는 자, 돌덩어리를 보는 자, 돌을 보는 사람, 돌 바닥을 보는 사람은 시멘트를 만들든지 건자재를 만들든지 건설 쪽으로만 생각하겠지요. 돌판, 석판 바닥에 깔거나, 구멍을 보는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걸로 다이아몬드 바지도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들어요. 상상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구멍을 보면 지구가 보이고 우주가 보여. 돌판을 보이면 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돌을 돌로 보고 구멍을 구멍으로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대가리라고들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소재의 시대다. 소재.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인가? 도대체가 무엇을 소재로 하느냐? 똑같은 바람인데 어떤 사람은 바람개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풍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람 쐬다가 또 감기 걸리고 온갖 그렇지 않습니까? 소재. 그 다음에 약이 다르단 말이지. 약을 콘텐츠라고 본다. 자, 빗물만 한번 받아볼까요? 빗물. 물 한 방울 받았더니 빗물을 받아두니까 연못에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연못 하나만 가지고도 대박 바퀴가 생겨요. 아까 봤죠? 없을무, 있을유, 길도자. 이것만 가지고도 대마 바퀴가 생기는데 연못을 한 80개 만들어 놓으니까 연못만 찍어도 하나의 꽃이 보이죠. 연못 탐험. 연못 올레만 만들어. 연못 갈래, 연못 올래.
곧자왈 모래 윤곽에서 딴다. 이 지하에 천톤을 또 저장을 해놔요. 먹을 수 있게. 연못이 참 아름답죠? 돌멩이 같이 생겼잖아. 빗물 하나만 가지고 연못의 테마가 되고 물을 받아 놓으니까 이 물을 받아 놓으니까 제주에 앞으로 물이 부족할 날을 대비하여 뭘 하는가? 지하에다 천톤을 또 저장을 해놓으면 이 물은 또 먹게 해요. 지하 속에다가는 또 그 송이를 한 1m 깔아요. 그러면 정화가 잘 되지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에서 정말 물 관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할까요? 좋죠. 함께 하다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이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성분 조사 좀 해줄까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 이 물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사례 좀 발표해 주실래요? 이렇게 쭉 해나가요. 그런데 누가 모르니까 제주도 사람만 몰라요. 신기하죠? 제주도에는 빗물이 많으니까. 알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빗물을 다 흘려보내지 말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몇 미리 왔다, 한라산에 몇백 미리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빗물이 빠지지 못해서 시내 하수가 막혔다 이럴 일이 아니고 그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거 세상에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버린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좋아요. 버린다는 단어 버리다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해요. 버린다는 단어 안으로 버리느냐 바깥으로 버리느냐 바깥으로 버리는 건 내버린다 하고 안으로 버리는 건 써버린다고 해요. 내버리는 건 청소라 하고 써버리는 건 창조라 해. 내버리면 청소 써버리면 창조. 그런 말이야. 버린다는 단어 하나만 주목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길을 만들어 보니까 길의 테마가 되네. 무유만 가지고 길 무와 유를 이어 길을 내니까 도덕경에 닿더라. 그럴듯하죠. 자, 음양의 모양을 가지고 건물을 만듭니다. 동그라미에서 반은 지붕을 덮고 반은 안 덮으니까 음과 양이 되어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없음에서 있음을 봅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보다. 음으로 양을 본다. 양이니까 음에서 양을 보고 양에서 음을 보고 있는 대로 써먹고 가진 걸로 승부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해요. 양이 세상을 비춥니다. 양이 그렇지 태양이 빛이 세상을 비춘다. 말꼬리 잡고 그리고 양이 세상을 비추는 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비치는 데는 그늘이 생길 것이고 나머지는 상상. 비춰진 세상에서 길을 찾아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아봅니다. 길, 흔한 길. 야생화가 피어있고 그 길에서 도를 만난다. 길도 짜지만 다시 길에서 도를 만난다. 같은 말이 의미가 다르다. 길에서 도를 만난다. 그러다 보니 도가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가 열리는구나. 일상에서 그냥 루드베키가 펴있죠. 도가 열립니다. 같은 길을 다르게 간다. 그렇죠. 두리번 하면서 꽃도 보고 걸음 숫자도 세어보면서 같은 길을 다르게 가다가 적절하게 오늘에 머무르어 보고 오늘에 잠시 쉬어서 오늘의 나는 뭐지? 그리고 오늘에 머물다 보니 오늘을 내려놓습니다. 차분하게 오늘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안정되겠지. 오늘을 내려놓다. 그리고 다시 서서히 내일로 가봅니다. 길 하나만 가지고도 중소기포의 올레길 많이들 생각하시지요. 쭉 이런 쪽에서 사상과 철학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자기 힐링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쭉 내일로 가다 보니까 여기 노자가 보입니다. 노자를 찾아갑니다. 영자의 수정이죠. 노자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노자를 만납니다. 이 돌이 수만 년 전에 노자의 고향에서 왔나 보다. 제 생명이 다가옵니다.
상상이 있고 예술을 만납니다. 예술을 다시 자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노자를 다시 봅니다. 생명을 만나고 자유로움 속에서 노자를 다시 봅니다. 있거나 없거나 자연스럽게 변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그 저절로 변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자연이 변해가는구나. 길을 만드니까 길의 테마, 길의 철학이 나옵니다. 그럼 길의 파크, 길의 공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왜 힘들게 생각할 거 뭐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품고 세상을 품고 품을 수 없는 존재에게는 달려가서 안기고 현몸을 녹여보면 용암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제주의 용암의 테마 얼마나 좋습니까? 청산백도 용암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주의 사람들이 제주에서 물어요. 제주다움이 뭡니까? 제주도다움. 서귀포에서 서귀포다움. 다음이 뭡니까? 토론에서 나올 게 아닙니다. 그게. 제주에서 제주다움이 뭐냐? 자, 내가 알고 내 눈에 비치는 것만 제주다운 게 아니라 내 발에 밟히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제주다움인 거예요. 그걸 단어나 언어로 해석하고 언어로 정지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다움. 바다가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이 바다 저 바다 어디든지 다 있고 이런 상황 어디든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주에만 있는 거, 내 눈 앞에만 있는 게 우리 다움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용암을 보셨죠.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가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브라질의 땅속에서도 있고 소련의 땅속에서도 땅속에 있는 용암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발 밑에 있는 저 용암은 우리 거거든. 제주에 발 밑에 있는 건 제주 거거든. 네. 상상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상상들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몰상식한 거. 몰상식에서 역발상, 말도 안 돼. 장난치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장난치냐? 좀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새로운 상상을 말하거나 그러면 아이 장난치나 그 나이에. 그럴 때 쫄아. 사람들이 쫄아요. 쫄 거 없다. 장난치냐? 그러면 장난도 못 치냐?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가 있어요. 장난줄 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 자신감이 있어야 장난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앉아 빼. 말이 돼. 말이 되는 것을. 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다 비행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만약에 하늘에다 비행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자, 에어쇼 비행기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 어떻게 비행기로 그림을 그려? 하늘이 도화지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부시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은 가능하지요. 하늘이 도화지라면 비행기가 부시될 수 있겠다. 내가 비행기가 탄다면 내가 부시될 수 있겠네? 이런 상상 가능할까요? 상상은 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못해라고 미리 다들 미리 포기를 하지요. 못한다고 해보고. 한 디자이너가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투기를 타는 모험에 나섰습니다. 전투기를 붓으로 푸른 하늘을 화폭으로 삼아 자신의 꿈을 펼쳐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군 고개비행단 블랙이글 팀의 훈련 비행이 시작됩니다. 블랙이글과 함께 이제 도전과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게 22년 전입니다. 1998년이니까요. 그날 모두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전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얘기예요. 22년 정말 하늘을 이런 체험하려는 도전과 디자이너. 모험이 가능했죠. 예술을 체험하려는 파일럿. 끝없는 도전과 모험. 창조를 위한 노력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하늘이 아래로, 땅이 위로 변하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디자이너와 조종사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을 수고하셨습니다. 블랙을 5 교체. 5. 여기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 현실이고요. 비행기가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현실이지만 그 그림이 형상이 정지된 것을 그림이라 하고 저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면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8년이면 멀티미디어 시대가 다가온다, 2000년 다가온다, 밀레니엄 시대가 다가온다, 바로 이럴 무렵에 새로운 거. 그러다 보니 스카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깁니다. 왜 스카이 드로잉이냐? 하늘에서 그렸으니까. 그렇죠? 정말 몰상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면 정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자, 하늘에 올라서 난초를 보니 난초가 저렇게 생겼더라.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옆에서 볼 때 난초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에 난초를 그리는 화법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옛날엔 옆에서만 봤잖아. 그렇게 비행기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한 30분 기동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요. 1번 기의 꼬리와 3번 기의 날개가 부딪혀서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왜 하늘에 올랐나? 죽을 줄 몰랐나?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죽을 뻔한 자의 분놀림,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생존하기 때문에 존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다른 사람들 누구나 그릴 수가 있어요. 술 마시고 그리거나 어린애 보고 너도 해봐라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말이야. 누군데 이런 걸 그렸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그랬지? 어떤 사람이 그랬지? 너는 누구냐? 독보적인 스타일을 찾아라. 내가 그걸 비행기 타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요. 독보적인 스타일, 어떻게 생겨난 스토리인가? 탄생의 스토리, 새로운 브랜딩과 새로운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시대. 그것이 있어야 브랜드가 된단 말이죠. 독보적인 스타일을 먼저 찾아두고 그리고 나만의 소재를 찾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비행기로도 그리고 헝겊으로도 그리고 붓으로도 그리고 브랜드 시대. 그래서 하나의 상상이 나오면 그 상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거는 우리가 끝말 이어가기 할 때도 많이 해봤어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줄줄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 그거 말고도 있잖아.
어떻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갖다가 평생 85까지 가나. 물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지만 3살에 배운 거 그때까지 쭉 써먹는 사람 많아요. 정말 자기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이 두려워서 그런가? 아니거든. 남의 거에 눈이 바깥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자, 찾아봅니다. 너는 누구자 생각해봐. 이건 내가 한 거다. 비행기 타던 사람이 그린 거거든. 헝겊에다 그리거나 색깔을 넣어서 그리거나 하늘에서 그리거나 하늘을 도화지라고 생각하는 거나 도화지를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같다. 하늘에서 연기가 번지는 것이나 화선지에서 물감이 번지는 것이나 같다.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온갖 쭉쭉 해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의미 없네. 그래도 인정받는 거.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팔리면 상품이고 안 팔리면 작품이지. 이런 자신감까지. 헝겊에다 그려봅니다. 헝겊에다 기왕이면 좋은 헝겊에다 할까? 실크천에다가 해봅니다. 실크천에다 쫙 그려. 그래서 목에 두르니까 뭐가 돼? 딱 스카프 아니야? 제주에서 그랬어? 현무암에서 화살이 용암에 녹는 그림을 녹는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랬어? 그래. 그러면 용암 스카프가 나오겠군. 흔한 것을 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저작권, 지금은 저작권 시대입니다. 저작권. 누구에게나 보이는 돌덩어리, 누구에게나 보이는 용암덩어리든지 무슨 쓰레기 더미든지 뭐든지 그것을 스카프에 담으면 쓰레기가 아니야. 쓰레기는 쓸 애기다. 키운다. 바로 흔한 것을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탈 때는 아무 생각지도 않고 하늘을 생각했던 것이 하늘이 도화지라고 생각했다가 실급천이 도화지가 된대. 자, 목에 두르면 뭐라고 그래? 스카프라고 하면. 목에 두르면 스카프. 그럼 몸에다가 두르면 뭐가 될까? 드레스. 같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 드레스가 됐네. 그러면 드레스와 스카프를 합쳐서 패션쇼 할 수가 없을까? 패션쇼를 또 해봅니다. 상상이 어디로 태어나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제주에 있는 현무암 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무늬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하찮은 돌멩이를 하찮게 보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보물이 많은데 이 무늬들이 나오는 거예요. 발견하는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돌 바위와 어울리게 되는가? 그 바위 앞에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돌멩이를 보면서 현무암 돌덩어리 보면서 이게 무슨 돌이지? 라고만 생각하면 돌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걸로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 온통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아침에 일찍 그려놓으니까 돌무더기 돌담 같아요. 돌담을 그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 자, 바닥에다 한 80m 쫙 깔아놓고 시뻘건 물감을 쫙 뿌려요. 뭐 하는 겁니까? 노는 거요. 다음날 아침. 쫙 세워놔요. 세워놓고 어디다 세워놔? 공사장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네요. 그렇지. 공사장 가림막. 보통 공사장 가림막에는 헬멧 쓴 사람이 격리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공사장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면 안 될까요? 좀 위험한데요. 아니 금방 찍고 나올게요. 그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공사장 가림막이라 부르지 않고 환경미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환경미술? 네.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계속 바꿔라. 새로운 걸로 쭉 하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집니다. 재료를 가리지 마라. 목수가 연장을 가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헝겊밖에 없다고? 그럼 헝겊에다 그려야지요. 나무 토막밖에 없어?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리는 거나 만드는 거나. 화장실에서도 노는이 뭐 합니까? 장난쳐 볼까? 낙서도 했다가 유리창에다가도 해보고, 유리 덩어리가 밖에 없어? 유리 덩어리를 써서 해보고, 쇠 쪼가기도 한번 쇠 가지고 한번 녹여볼까? 쇠로도 해봤다가, 돌이 있으면 돌로도 해봤다가, 세라믹이거나 뭐든지 해본다. 상상은 재료를 가리지 않는다. 남이 도자기를 만들어놨는데 그 그림을 내가 그리지. 쫙 내가 그리면 누구 거? 내가 사인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그림 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상상은 재료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만든다. 무엇이든지. 아무 데나. 못 쓰는 매돌까지도. 이렇게 놀다 보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나도 한번 칠해보고 싶다. 칠하는 걸 좀 배워볼까? 배우고. 또 어디다 또 해봐. 해보다가 또 잘 모르겠으면 또 배워보고. 습하고, 악하고. 상상의 뿌리가 몰상식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몰상식에 길들여집니다. 몰상식한 거, 전기, 전화 발명한 분들, 이런 분들 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일 하냐? 이러잖아. 근데 딱 익숙해서 전화 없으면 또 안 될 정도까지 시대가 되었죠. 뭐 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몰상식에 길들여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창조적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야. 창조적 상식은 몰상식에서부터 온다. 자, 알라딘의 마술 램프 동화책은 보죠. 동화책은 보는데, 야, 이걸로 배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긴 배 만들 수 없을까? 상상은 할 수 있지. 현실이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실제로 만들어 볼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겠다. 산에다 사공들을 올려놓고 일단 질러봅니다. 저질러 놓으면 수습된다. 감기 걸리면 약 먹는다. 그렇죠? 저질르면 수습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겠다. 사공들은 많은데, 뱃사람들은 많은데 좋은 배가 없어.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듭시다. 배를 산에서 만들어서 번쩍 들어다가 강에다 띄웁니다. 띄워놓고 딱 가요.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지? 알라딘 호라고 하자. 해야겠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니까 300명이 타는 배, 알라딘 호라고 하는 배가 생깁니다. 배 껍질 한번 홀랑 벗겨왔으면 좋겠다. 누드배를 만들 수 없나? 누드배를 어떻게 만들어? 배를 만들다가, 자, 벌거숭이 임금님, 옷을 비닐 같은 거, 투명한 거, 맘 나쁜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랬겠지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배를 이 정도쯤 만들다가, 다 만들었다. 유리만 덮어요. 그러면 200명 타는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줄을 타고 강을 건너서 남이섬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줄을 타고 어떻게 들어가나, 줄 가다 걸리겠네, 이런 생각만 해. 자기가 못하는 사람, 못하거나 하기가 싫거나 안 하는 사람은 문제점만 나와. 저 가다 줄 걸리겠네, 걸리면 다치지 않아? 이런 생각, 그림을 뜻합니다. 그럼 줄 한 줄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촥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될까? 일단은 저질러 봅니다. 저지르면 수습된다. 타워를 세워놓고 줄을 매요. 타워 세워놓고 줄을 딱 매고서 문 열고 밀어내면 딱 줄 타고 들어가는데 1분 20초.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돈 없으니까 잘 됐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일하기 싫으면 그 생각이 나요.
돈이 없다고? 돈만 있고 머리가 없는 사람들 찾아라. 돈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 쓸데가 없는 쓸데를 모르는 사람 찾아. 경기관광공사와 가평군 남이섬 SP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서 딱 이게 띄었죠. 줄을 맸죠. 그리고 작년까지 매년 배당이 7.7%,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 2% 정도 나가려나요? 3%인가. 그래도 배당이 나갔습니다. 자, 제가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잠시 한 일주일 입원한 적이 있었어. 심심해.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사과 사오고 귤 사오고 오렌지 이런 것만 사온단 말이죠. 이거 심심해. 사과가 좋을까? 배가 좋을까? 배를 먹을래? 사과를 먹을래가 아니고 사과가 좋을까? 배가 좋을까? 이렇게 말할 때는 사과는 있는 사과를 말하는 거고, 배가 좋을까는 이 사과로 잘라서 배를 만들 수 없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옆구리를 탁 쳐서 배를 만들 수 없을까? 병원에 있으면서 살살 그려봅니다. 자, 퇴원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사과를 먹다가, 접시에 있는 사과를 먹다가 이 배를 그렸는데 이런 배 만들면 어떻겠어요? 멋있다. 그런데 배가 앞으로는 못 가겠네요. 그냥 재미로 그린 거죠? 뱅글뱅글 도니까 못 가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군. 그럼 또 다시 합니다. 이건 돌아가진 않겠네. 그런데 배가 돌진 않겠지만 모자 같네요. 일하기 싫으면 나쁜 얘기만 자꾸 해요. 그 다음부터 야단 맞을까봐 그 다음부터는 얘기도 안 해요. 속으로 모자잖아. 저런 모자 띠 있는 모자 같다. 머리는 사과 같고. 이런 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배 같으네요. 배 같네요. 그런데 우주선 같네요. 이 사람아, 우주선도 배요, 배. 스페이스쉽도 배입니다. 배야, 배. 우주를 나르는 배. 이제는 얘기하기도 싫어. 마지막. 자, 이건 어떤가 물어보니까 정말 멋있다. 그런데 돌고래 같네요. 그래. 뭐라고? 좋다. 일단 뚝딱뚝딱 살에서 또 만들어서 띄웁니다. 돌고래 같다고 했겠다. 돌고래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고맙습니다. 물 뿜어라. 자, 흘러가는 노래, 야지 놓는 이야기까지도 이것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돌고래는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밑에서 물 갖다 뿜는데 무슨 전기세가 들어가? 물값이 들어가. 물을 뿜는다. 그래서 이름을 인어공주호라고 딱 지었어요. 왜 인어공주냐? 인어공주가 없어. 일단 지어놓은 거요. 지어놓고 나서 수습한다. 저지르면 수습된다. 인어공주라고 지어놓고, 인어공주 같은 여자 조각상 하나 앞에다 세워놓고 저게 인어공주야? 우겨요. 어디서 왔느냐? 숲속에 이런 여인상이 있었는데 어차피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는 거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야겠다. 그냥 강가에 내버려 두었더니 청평댐 호수 수위가 살살 올라오니까 양말을 신네. 장마가 지니까 팬티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 남이섬을 지키는 인어공주.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시대가 다가왔답니다. 인어공주가 있으니까 그 배 이름은 당연히 인어공주호. 우기는 거요.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남이 고향바다를 그리워하는 남이섬 인어공주가 남이섬의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이섬 인어공주는 가짜다. 이런 거. 인터넷 시대에 참 좋지 않습니다. 남이섬 인어공주는 가짜다. 진짜 인어공주는 코펜하겐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거든. 안데르센 인어공주. 누가 안데르센 거라고 그랬나? 그러나 가짜다 그러면 가짜인 줄 알아. 진짜인데 안데르센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입이 엎질러진 물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 어떡하냐? 좋다. 진짜로 가짜를 덮어야겠다. 안데르센 고향 오덴세, 덴마크 오덴세로 가서 안데르센 박물관장도 만나고 덴마크 대사도 만나고 또 인어공주 코펜하겐에 가서 이것도 보고 딱 하고 나서 엮어요. 덴마크와 안데르센과 남이섬을 엮어버립니다. 엮어버리고 나서 딱 뭐라 그랬느냐? 이게 가짜라고? 그거 우리 언니야. 언니야. 그렇구나. 어쩐지 닮았더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니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 도서상이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상인데 국제 스폰서를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2009년까지 하다가 모스크바에서 이거 언니 잘 둬가지고 남이섬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남이섬에서 해. 지금 언니는 잘 둬야 된다. 배달은 언니도 언니요.
과감한 경영 혁신과 환경 경영을 통해 남이섬을 먹고 마시는 유원지에서 문화예술과 자연 생태가 어우러진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남이섬의 달밤, 별밤 물 한 개를 파는 창의력으로 장난기가 있을 때 사람은 집중력이 제일 강해요. 이분이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장난을 쳐놓은 게 남이섬 그 자체입니다. 남이섬을 뭘로 만들었어요? 남이나라 공화국으로 만들었대요. 우리는 나라를 세웁니다. 노래섬 남이섬에 동화 나라를 세웁니다. 누구나 꿈꾸고 있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상상 속의 세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 나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섬나라로. 그래서 그러면 이름도 남이섬, 그래 남이나라 공화국으로 일단 가자. 아니면 나라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체제로 하는데 재밌게 해줄까? 국가의 헌법이 있어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증서도 주고, 돈도 있고, 표도 만들고, 전화카드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국립박물관도 만들고, 이 작은 나라지만 바로 그런 소꿉장난 하듯이 말하죠. 동화적으로 하자. 그러면 좀 안 되더라도 동화적이니까, 동화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이나 또 몰상식이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놔야 돼. 동화적으로. 동화는 막 토닥토닥 하다가 한 장 넘기니까 화해했다가 다음 장 넘기니까 또 토닥토닥 했다가 다른 데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잘 안 돼. 잘 안 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90%가 넘을 거예요. 1%, 10%의 성공률도 높지는 않습니다. 동화가 잘못됐네. 야, 이런 동화도 있는 거지 뭐.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주인공이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우겨라. 끝까지 우길 수 있는 능력을 창조력이라 해요. 끝까지 우길 수 있는 능력, 우기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쨌거나 나라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 남이섬이 남이라 나라라면, 하늘이 도화지라면 같은 거요. 발상은 같아요. 자, 그래서 2006년 3월 1일 일단 남이섬은 나라다 딱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직원들 섬 안에다 딱 모아놓고 독립선언을 해요. 한국말, 일본말, 영어말 3개 국어로 독립선언을 딱 합니다. 국기도 흔들어. 태극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국기야. 남이섬은 달밤이 좋다. 별밤은 더 좋다. 하지만 새벽을 걷어올리는 물안개를 맞이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하고 독립선언 딱 했더니 온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이거 안기부에서 알아요? 그때만 해도 안기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웠거든. 알긴 어떻게 알아? 그날은 3.1절 공무원과 경찰들 3.1절 기념식 간 사이에 배 묶어놓고 섬 안에서 우리끼리 독립선언 해버린 거예요. 저질러 놓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일단 여기서는 여권을 갖고 들어오게 한다. 여권과 국민증서를 줍니다. 네. 국민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데 민원이 없는 나라. 민원이 없어 나라에. 공무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왜 민원이 없을까? 국민들 절반 이상이 다 외국인이라서 말이 안 통하거든. 우리는 우민 정책을 쓴다. 국민은 그냥 즐거운 것만 보세요.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24시간 나라만 걱정만 할 테니까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만 하시고. 그래. 민원이 없는 나라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 그럼 돈도 만들어 볼까? 남이 통보, 화폐 다니는 남이 5,000남이가 5,000원 한국하고 고정환율제를 실시한다. 딱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할 거 뭐 있어? 조회 시간에 발표하면 되는 거지. 고정환율제. 1,000원짜리도 만들어 1,000남이 1,000원짜리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건 잔돈도 있나요? 10원짜리, 50원짜리. 잔돈은 안 만들어. 그건 한국 돈으로 써. 왜냐?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 올 것을 예상했었거든. 요즘에 100원짜리 안 들고 다니잖아요, 동전. 어떻게 바꾸나요? 환율서를 만들어 줘야지. 환율은 한국하고 똑같이 하고 전국 세계적으로 그날 환율 변동 환율을 적용시킵니다. 한국 돈만 바꿔주나 일본 돈, 달러도 바꿔주고 중국 돈도 바꿔주고 유로화도 바꿔줍니다. 특히 동남아 사람들, 필리핀, 태국 이런 데 돈도 바꿔줘요. 그런 곳을 뭐라 그러느냐? 남이나라 공화국 중앙은행이라 그래. 중앙은행 이래도 안 잡아가네.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좀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잡아가야지 9시 뉴스에 나오지. 국가 참칭죄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에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래 남이섬 홍보되잖아. 안 잡아가네.
중앙은행이라 그래 해도 안 잡아가요. 에이 모르겠다. 내친 김에 우체국도 만들어 그러면 남의 나라 포스트 우표까지 다 만들어 아예. 우표는 어디서 만드냐? 대한민국 최신부청에다가 하청을 주면 돼. 아시죠? 최신부에서 최신부에서 남한의 우표 만들어주거든. 대한민국 최신부에다 하청을 줘요. 그래서 우표를 또 만들어요.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원래 호텔이 아니라 우리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 자, 춘천시에 여관으로 등록된 숙박시설이 있는데 명색이 남이나라 공화국 1국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이 여관이 뭐냐? 이름 바꾼다. 뭐라고 바꿔? 남이나라 공화국 국립호텔로 이름 바꿔버립니다. 국립호텔이라고 이름 딱 바꿔놓고 별 6개 달아라. 6스타. 이래도 되는 거요? 6스타 지 멋대로 다른 거요? 지 멋대로 달지. 우리나라 국가에서 달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래도 되는 거요? 그 당시에 한국법에는 무궁화가 달게 돼 있어. 호텔에. 우리는 별 60개를 달아도 괜찮아요. 법에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또 문자가 있어야 문화국가라고나. 문자 어떡하나? 문자는 어떡하나? 중국에서 상형 문자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를 초청해서 전시회 열어주고 또 상형 문자 책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형 문자 책이요. 남이섬에서 상형 문자를 모르면 문맹자라고 한다. 상형 문자로 애국가 탑도 세워놓고 간판 표지판 디자인의 소재로 삼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누구로 할까? 미국 사람으로 하자. 왜? 영어 잘하잖아. 문화부 장관은 어떡하나? 중국 사람으로 한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작곡자 유명하잖아. 서울에 사무실 내야 되겠는데요. 사무실이 뭡니까? 남이나라 공화국 주 서울대사관. 중국에는 어떡하나요? 베이징 총영사관. 일본에는 또 하나 만들까? 일본에 동물원이 있어. 동물원은 다 하자. 동물원장을 총영사로 임명해서 대사관. 총영사 명함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명함? 명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가슴에다 달고 다녀. 총영사. 멀리서 봐도 되잖아. 좋아하지.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국내에서도 해외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권이나 또는 당일 오는 사람들은 비자를 만들어서 가게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림에 있는 탐나라 공화국도 체제는 똑같습니다. 왜 남이섬 따라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건 내가 만든 건데 따라하긴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국제기구도 있어야겠다. 유니세프가 들어와서 전시장 열고 모금활동 학교도 있어야겠네요. 환경학교도 만듭니다. 어떻게 인연을 갖게 됐는가? 섬남에서 가보신 분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 남이섬이 이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원지였어요. 유원지. 어떤 회사냐? 아마 요즘에 어떤 어려워지는 데하고 비슷할 겁니다. 망해가는 회사 매출은 20억, 빚은 70억, 입장객은 27만, 직원은 20명. 그럴수록 빚은 늘고 손님은 줄고 신용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 잘하는 사람들, 핵심 인력들, 대학 나온 사람들은 회사를 먼저 떠나갑니다. 은행에서 급기야 대출 불가, 회생 불가, 매각 불가, 불가능밖에 없는 산불시대. 그때 사장을 맡았습니다. 1년 동안만 간섭하지 않으면 내가 2배로 올려줄 자신은 있다. 대신에 월급은 100원만 받겠다. 월급 100원? 네, 한 달에 100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말도 묻지 않으시면 그리고서는 대표를 맡으시고 한 10몇 년 사이에 지금은 연간 한 300만 이상이 찾는 곳으로 만드신 거죠? 시작을 하면 된다. 근데 시작하지 않고 나서는 안 된다. 동남에는 단풍이 없구나.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단풍나무를 수천 그루를 매년 심었어요. 모든 나라의 국기를 다 걸어줘요. 예. 신앙심, 애국심, 그 마음을 하는 것이 관광이지, 관광은 보통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여기서 모이는 접점을 만드는 것이 관광이고 여행지라는 거. 누구나 마음속에 다도 나만의 세계가 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80까지 보장한다. 관광은 사람의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간의 접점이에요. 이방인과 지역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고 소통하는 접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한 번쯤 있을 필요도 있다. 제가 제주 와서 7년 있으면서 느낀 제주 관광의 이미지 딱 하나를 댄다면, 사람 많을 때는 가볼리고 내려갈 없을 때는 내려가고, 동해안 횟집 정도 수준, 이거 국제 관광이 되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기 싫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작할 때 어려울 때 망할 때 할 때 다 성공했다 치고 살아났다 치고 일기를 미리 써놔요. 제가 딱 사장 맡았을 때 뭐부터 했느냐 하면 파산 직전에 남이섬 사장을 맡았을 때 5년 후에 일기를 미리 썼어요. 5년 뒤가 되면 매표소가 붐비고 새치기 손님들 시끄럽다고 전화가 막 업무 보고가 와서 야, 왜 그러냐 좀 잘 말려라 쓱 웃으면서 아마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런데 5년보다 빠르게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공했다 치고 전쟁을 할 땐 이겼다 치고 대학 들어갈 땐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 유원지는 관광지로 바꾸고 소음은 리듬으로 경치는 운치로 바꾼다. 3불 시대 3불 대신에 3리브를 세운다. 벤치마킹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우리 것 안 된다. 교과서 보지 마라.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 길은 우리 길만이 아니다. 그냥 맨손으로 해결한다. 돈 주고 사람 주고 시간 있으면 누군 못하나? 맨손으로 간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돈 없으면 꼬다 쓰고 일 못하면 내보내고 남 하는 짓 따라하고 그러니 안 망해? 어떡하라고? 돈 없으면 벌어서 쓰고 일 못하면 가르치고 남 하는 짓 하지 말고 우리 방식. 쓰레기는 쓸 애기로 개념을 바꿔라. 개념 변경. 술병은 꽃병으로 용도 변경. 잡초는 화초로 지목 변경. 갖다 쓰는 거요. 제 눈에 물대기라고 생각하는 아전인수란 말이 있지. 사자성어 개념도부터 바꾼다.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써먹지 말고 나한테 유리하게 쓴다. 아전인수라 함은 우리가 중심이라는 뜻. 시설이 낡았다고 이열, 치열 낡았으면 그걸 어떻게 고치나 고칠 돈도 없잖아. 낡은 시설은 낡은 맛으로 판다. 이렇게 낡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건 낡은 것을 판다. 설상, 가상, 까니마 또 가고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설상, 가상. 생각이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달라. 그렇지. 생각이 다른 것이 좋은 거야. 아이디어는 다를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고 다를수록 좋다. 동상, 이몽, 성동격서. 성동격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모르는 거요. 손님을 헷갈리게 해야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 다음에 뭐가 있지? 손님을 헷갈리게 하는 성동격서. 네, 마무리합니다. 네. 저건 무슨 소리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들은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몰상식한 것 같지만 그 몰상식것이 상식화가 되면 창의적인 상식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과 있는 것, 무냐, 유냐, 유냐, 무냐 따지지 말고 있는 거는 있어서 좋고 없는 건 없어서 좋고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은 생겨난다. 그저 긍정으로 가면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사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상상, 공상, 망상, 환상 생각에만 그친다면 그 말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저지르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상상은 상상도 아니다 말이야. 꿈도 아니다 말이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어떻게? 일단 저질러 봐야지. 저질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한 번 더 해봐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요? 딴 거 해야지. 상상 바꿔야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 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는 상상이라도 하다 보면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런 행복 세상이 나가올 거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 지역 발전과 성생을 위한 창조와 성생의 길에 대해 좋은 강의를 해주신 강hu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 시민대학 첫 번째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월 24일 오후 2시에는 우창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